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품으로 섭취하지 못해 필요 수치 이하로 섭취하고 있는 우리 몸의 필수 성분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한국엔 70% 이상의 사람들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칼슘과 마그네슘 결핍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알고 계신 눈 밑 떨림 증상 외에도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 증상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그네슘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부터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 그리고 나에게 맞는 마그네슘 영양제를 고를 수 있는 꿀팁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마그네슘 한 가지는 정복하고 가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몸에 마그네슘이 왜 꼭 필요한지 알고 가면 좋겠죠? 마그네슘을 설명하려면 칼슘과 근육과 연관지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쓰여요. 근육의 수축은 칼슘이, 근육의 이완은 마그네슘이 돕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중 하나라도 우리 몸에 적게 섭취가 되어 결핍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근육이 수축, 이완되지 않고 뭉치게 됩니다. 특히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영관을 받는 우리 몸의 기관은 신경기관입니다. 근육과 신경은 따로 놓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않는다면 신경까지도 불완전하게 되고 근육의 문제뿐 아니라 신경에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또한 마그네슘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미토콘드리아가 생성되는 데 재료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는다면 미토콘드리아가 생성되는데 문제가 생기고 우리 몸의 에너지가 부족해 만성 피로와 같은 기력 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의 기능을 돕고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도와 에너지를 생성해주고 이외에도 단백질을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DNA, RNA 합성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혈당 조절, 혈압 조절에도 연관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많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최근 바쁜 현대인들은 식사를 통해 마그네슘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지만 특히 어떤 사람들이 놓치고 있을까요? 아래 6가지 질문 중에 내가 얼마나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1.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늘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2. 골고루 먹지 않고 식사를 자주 거르거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자주 먹는다. 3. 성격상 자주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4. 땀을 많이 흘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격한 운동을 좋아한다. 5. 평소 근육통과 편두통이 있어 두통약을 달고 산다. 6.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55세 이상의 고령자이다. 자, 여시 6가지 문항 중 나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몇 개나 있으신가요? 한 개라도 겪어본 적이 있으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몸에 마그네슘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 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눈밑이 떨리고 안면 근육에 경련이 일어난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사용되죠. 하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면 근육이 수축만 하고 이완은 되지 않아 불완전한 상태가 되는데요. 그로 인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경련이 일어나는 쪽을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한쪽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의 대처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눈 밑, 안면 혹은 몸 어느 한 구석에 경련이 생기거나 손가락이 자주 떨린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마그네슘을 섭취하시길 권장드려요. 두 번째, 근육통이 생기고 승모근, 어깨에 담이 자주 걸린다. 이 증상도 첫 번째 증상과 비슷한 이유로 발생되는데요. 근육이 이완하는 데 있어 쓰이는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육이 항상 수축되어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련으로 근육이 뭉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승모근을 손으로 집으면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고 평소 승모근이 자주 긴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무리해서 근육을 사용하시거나
격한 마사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뭉치거나 담이 온 부위를 부드럽게 원형으로 마사지해 주셔야 합니다. 격한 마사지는 오히려 염증 반응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해요. 하지만 이 방법도 일시적일 뿐,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세 번째, 손과 발에 쥐가 자주 나고 가끔 간질간질하다. 손과 발이 찬 수족냉증이신 분들 혹은 자주 쥐가 나서 중간중간 주물러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한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현상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류의 운동을 돕는 근육에 이완을 못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자다가도 쥐가 나서 깨기도 하고, 그로 인해 선잠을 자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면 수면 장애까지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근육통 약을 먹어 일시적으로 쥐가 생기는 현상을 잡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조건 전문가와 상의하고 마그네슘을 적정량 섭취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다. 운명의 상대를 만나거나 긴장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갑자기 심장이 막 뛰신 적 있으신가요?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라고 할 수 있죠. 심장의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 우리의 몸을 잘 굴려주고 있는 만큼, 그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심장박동으로 티가 나게 됩니다. 이럴 때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분들은 갱년기인가 하고 쉽게 넘길 수 있지만 절대 쉽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심장의 수축과 이완을 돕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섭취해 주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즉각적인 대처 방법으로는 심호흡을 통해 호흡을 진정시키고 심장 부근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자주 보이게 되면 무조건 의사를 만나 상담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다섯 번째, 편두통, 예민함, 불안한 마음, 무기력함을 느낀다. 앞서 마그네슘에 대해 설명드릴 때 근육과 신경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근육의 이완과 수축이 잘 이루어져야 신경세포에 에너지가 전달되고 혈류를 개선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완 과정에 마그네슘이 부족하여 장애가 발생하면 신경세포에 에너지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에 이상이 생기고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특히 평소에 편두통을 앓으시는 분들이나 자주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지고 자주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거나 불안한 마음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또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게 되면 기운이 없고 단 것만 당기고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거나 과하게 자책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라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으로 마음을 조금이라도 진정시키는 것이 의식적인 이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것 또한 일시적인 마음의 안정만 줄 뿐 이를 방치한다면 결국 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게 된다면 나의 식습관을 돌아보시고 내가 식사를 규칙적으로 골고루 하지 못한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하셔서 의사와 상의해 칼슘과 마그네슘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듯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고 현대인들이 자주 앓고 지나가는 간단한 증상들이라 쉽게 보실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질병에서 시작하는 몸의 변화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초반에 찾아내 고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을 적게 섭취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연쇄적인 몸의 건강 악화를 겪기 전 우리는 어떻게 마그네슘을 섭취해야 할까요? 식사를 통해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견과류, 해조류, 녹황색 채소 등을 위주로 섭취해도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하기란 어렵죠.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개선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대 사회인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양제의 힘을 빌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영양제는 식사를 통해 채우지 못하는 부족한 영양을 쉽게 챙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그네슘 영양제는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마그네슘은 약사, 의사들이 추천하는 필수 영양제 1위인 만큼
부작용이 적고 몸에 빠르게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꼭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마그네슘은 성인 기준 하루 섭취량 280-300mg 정도 섭취되어야 합니다. 음식물로 섭취되는 마그네슘을 제외한 순수 영양제로 섭취해야 하는 용량입니다. 그러니 오늘 해조류를 많이 먹었다, 견과류를 좀 먹었다 해도 영양제는 일정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돕는 미네랄이기 때문에 심신에 안정을 주어 최대한 저녁 식사 30분 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을 한 번에 모든 용량을 섭취하시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서 섭취하시는 것이 몸에 더 도움이 되는데요. 저녁 식사 전후로 나누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그네슘 영양제를 보게 되면 칼슘과 합쳐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는 칼슘과 마그네슘은 수축과 이완을 돕는 미네랄이니만큼 우리 몸에서 서로 먼저 흡수되려는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흡수해주면 흡수율이 올라가게 되어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 비율은 칼슘 1, 마그네슘 1에서 2 정도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마그네슘 영양제가 우리 몸에 좋은 영양제일까요? 마그네슘 영양제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나의 몸에 마그네슘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알약 한 개당 마그네슘 함량이 최대인 것을 골라 먹어보며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양제를 구매하기 전 상자 혹은 사이트를 보고 알약 한 개당 얼마큼의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한 번에 먹을 수 있는지, 나눠 먹어야 하는지 계산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그네슘이라도 다 같은 마그네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그네슘 중에서도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는 마그네슘이 있기 마련인데요. 순수 유기산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는 영양제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마그네슘 영양제를 보면 산화마그네슘이 함유되어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만들어 놨지만 사실 산화마그네슘은 우리 인체의 흡수가 느려 추천하지 않습니다. 순수 유기산 마그네슘은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의 경우가 거의 없고 인체의 흡수가 잘 되는데요. 대체로 말레이산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이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 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어떤 연구 결과로 마그네슘을 많이 먹으면 죽는다는 속설이 퍼져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는데요. 그것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그네슘을 우리 몸에 네 번째로 많은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에 이미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많이 섭취하게 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반대로 우리 몸에 원래도 적게 들어있는 성분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 몸에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마그네슘의 부작용은 극히 적지만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일단 변을 묽게 해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등의 위장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고,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70년에 한 번꼴로 저혈압, 실신, 호흡곤란, 부정맥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경구로 복용할 경우가 아닌 혈관에 직접 주입 시에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에 마그네슘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린아이와 고령자, 평소 신장이 건강하지 않은 자들은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마그네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필수 영양제다 하는 성분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죠?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의 중요성을 알고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